반갑습니다, 여러분. 송수학의 김선생입니다. 이번 시간은 수학 강사가 알려주는 국어 지문 첫 번째 시간입니다. 2020 수능 16번부터 20번까지 지문에 대해 수학 강사의 시선으로 이야기를 해볼 건데요. 현 수능이나 모의고사 내신 문제에서 타 과목의 기본 이론들이 연계되어서 자주 출제가 되고 있죠. 복잡한 이론이 아니기 때문에 쉽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막상 접하게 되면 당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모르는 문제라고 한번 봐달라고 가져오는 경우도 있고요. 저는 국어과 전공자도 아니고요. 국어 선생님처럼 전문적인 해설을 해줄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조금 다른 시선으로 접근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런 식으로도 접근이 가능하구나 라고 편하게 보시고요. 앞으로는 당황하지 않고 자신감을 가지고 문제를 풀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시간이라 말이 많았네요. 이제 시작합시다. 많은 전통적 인식론자는 임의의 명제에 대해 우리가 세 가지 믿음의 태도 중 하나만을 가질 수 있다고 본다. 명제라는 단어가 나왔는데요. 수학에서 명제는요, 참과 거짓을 명확하게 판별할 수 있는 문장을 뜻합니다. 예를 들면 3은 8의 약수이다. 8의 약수는 1, 2, 4, 8이니까 이건 거짓이죠. 6은 짝수이다. 참이죠. 하나만 더 볼게요. 우리 반 학생들은 대부분 키가 크다. 참일까 거짓일까요? 참인지 거짓인지 명확히 판별을 할 수가 없죠. 대부분이라는 말이 예를 들면 학생들이 30명이다. 그러면 70% 이상 이런 식의 기준이 있어야 되고요. 키가 크다라는 것도 178cm 혹은 180cm 이런 수치상의 기준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따라서 이 문장은 참과 거짓이 판별이 안 되고 명제라고도 이야기를 할 수 없어요. 수학에서는. 자, 그런데 이 문장에서는 세 가지 믿음의 태도라는 말이 나오죠. 한 가지가 추가가 돼 있어요. 여기서부터 우리가 일반적으로 고등학교 수학에서 배워온 명제랑은 차이가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다음 문장을 보고 나서 자세히 이야기를 합시다. 가령 내일 눈이 온다는 명제를 참이라고 믿거나 거짓이라고 믿거나 참이라 믿지도 않고 거짓이라 믿지 않을 수도 있다. 일단 가령이라는 말이 나왔네요. 가령은 예를 들어하고 비슷한 표현인데 선생님이 기본 설명할 때 아니면 문제풀이 하다가 여러분들이 잘 못 알아들을 때 그럴 때 가장 많이 하는 이야기가 아닐까 싶어요. 복잡하고 어렵고 애매모호한 말들, 그런 말들은 예를 들어 표현하면 더 쉽게 알아들을 수가 있으니까요. 그리고 내일 눈이 온다라는 문장을 명제라고 표현을 했죠. 내일이라고 했어요. 내일은 지금 이 순간에 우리가 참인지 거짓인지 판별을 할 수가 없죠. 내일이니까. 지금 판단해야 되는 건데 참인지 거짓인지는 내일이라는 표현은 그게 되지 않는다. 따라서 수학에서는 명제라고 표현을 할 수가 없다. 그러면 이 내일 눈이 온다 라는 문장을 왜 명제라고 표현을 한 걸까요? 이 글에서는 수학에서의 명제와 국어에서의 명제가
약간은 다르게 쓰이기 때문이겠죠. 이 글에서는 명제를 믿는다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결국 판단은 본인의 생각이라는 겁니다. 믿는다라는 표현은. 수학에서의 명제와 다르구나 라고 받아들이시면 되고요. 앞으로도 이러한 질문이 나올 겁니다. 국어에서. 그럴 때는 조금 더 유연하게 생각해서 그 질문 안에 담겨진 정보를 통해서 문제에 접근하셨으면 좋겠어요. 문제에 접근하는 열쇠는요, 결국 그 글 안에 담겨 있어요. 이미 알고 있는 지식으로 인해서 혼란스러워하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가장 하고 싶은 얘기가 이거였어요. 여러분들한테. 결국 문제의 열쇠는 글 안에 담겨 있다. 글 안에 정보를 봐라. 자, 계속 이어서 할게요. 여기까지 지금 이 첫 번째 단락의 반 정도 봤는데요. 반은 전통적 인식론자들의 명제에 대한 생각을 살펴본 거고요. 나머지 반 이제 볼게요. 반면이라고 했으니까 반대되는 말이 나올 거예요. 베이즈주의자가 전통적 인식론자와 반대되는 개념일 거예요. 베이즈주의자는 믿음은 정도의 문제라고 본다. 가령 각 인식 주체는 내일 눈이 온다가 참이라는 것에 대하여 가장 강한 믿음의 정도에서 가장 약한 믿음의 정도까지 가질 수 있다. 이처럼 베이즈주의자는 믿음의 정도를 믿음의 태도에 포함함으로써 많은 전통적 인식론자들과 달리 믿음의 태도를 풍부하게 표현한다. 베이즈주의자는요, 내일 눈이 온다가 참이라는 거에 대해서 가장 강한 믿음의 정도. 자, 이 말에 대해서 정말 완벽하게 믿는 거예요. 그걸 가장 강하게 믿는다라고 표현을 할 수 있겠죠? 그 다음, 가장 약하게 믿어요. 아니야, 절대 내일 눈이 오지 않을 거야. 라고 가장 약하게 믿는 거예요. 조금 더 쉽게 얘기를 하면, 가장 약한 건 10점 만점에 1점만큼 믿는 거고, 가장 강하게 믿는 건 10점 만점에 10점만큼 믿는다는 거예요. 수치상으로 표현을 하면. 따라서 베이즈주의자는 전통적 인식론자들보다 믿음에 대한 태도가 풍부하게 표현이 되는 거예요. 전통적 인식론자들은 참, 거짓, 참도 아니고 거짓도 아니고 세 가지밖에 안 되잖아요. 베이즈주의자는 나는 한 2점만큼 믿는 것 같아. 아니면 나는 한 8점만큼 믿는 것 같아. 6점만큼 믿는 것 같아. 7.3점만큼 믿는 것 같아. 이런 식의 풍부한 표현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전통적 인식론자보다. 이 첫 번째 단락에서는요, 전통적 인식론자들과 베이즈주의자들의 명제에 대한 태도의 차이점을 보여주고 있네요. 자, 이제 다음 단락으로 넘어갑시다. 두 번째 단락입니다. 우리는 종종 이미 명제가 참인지 거짓인지 새롭게 알게 된다. 이것을 베이즈주의자의 표현으로 바꾸면 그 명제가 참인지 거짓인지에 대해 가장 강한 믿음의 정도를 새롭게 갖는다는 것이다. 어떤 명제가 있는데요. 가장 강한 10점만큼의 믿음을 나한테 주었다는 겁니다. 베이즈주의는 이런 경우에 믿음의 정도가 어떤 방식으로 변해야 하는지에 대해 정교한 설명을 제공한다. 이에 따르면 인식 주체가 특정 시점에 이미 명제 A가 참이라는 것만을
또는 거짓이라는 것만을 새롭게 알게 되었을 때 명제 A가 있는데 10점만큼의 믿음의 정도가 생긴 거예요. 명제 A에 대해서. 그럴 때 다른 의미의 명제 B에 대한 인식 주체의 기존 믿음의 정도의 변화, 이것은 조건화 원리 적용을 받는다. B에 대한 원래 기존의 믿음의 정도가 3점이라고 합시다. 그런데 이 기존 믿음의 정도가 변화하는 거예요. A가 10점만큼의 믿음의 정도를 가지면서 B가 3점에서 다른 점수로 변화한다는 거예요. 이 변화가 조건의 원리에 적용을 받는답니다. 이는 믿음의 정도의 변화에 관한 원리로서 만약 인식 주체가 A가 참이라는 것만을 새롭게 알게 된다면 A가 10점이라는 걸 새로 알게 된다면 B가 참이라는 것에 대한 그 인식 주체의 믿음의 정도는 애초의 믿음의 정도에서 애초의 믿음의 정도를 3점이라고 한 거예요. 그거에서 A가 참이라는 조건 하에 A가 10점이라는 조건 하에 B가 참이라는 것에 대한 믿음의 정도로 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A에 대한 믿음의 정도가 10점이 되면 B에 대한 믿음의 정도가 원래 3점이었는데 변화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갑이 내일 비가 온다가 참이라는 것을 약하게 믿고 있고 오늘 비가 온다가 참이라는 조건 하에서 내일 비가 온다가 참이라는 것을 강하게 믿는다고 해보자. 내일 비가 온다를 A라고 할게요. 오늘 비가 온다를 B라고 하고 내일 비가 온다라는 A 명제에 대해서 참이라는 걸 약하게 믿고 있다고 했죠? 2점만큼 믿고 있다고 할게요. 그런데 B라는 명제를 10점만큼 믿게 됐어요. B라는 명제를 참여라는 조건 하에라고 했으니까 그러면 A라는 명제를 강하게 믿게 된다는 거예요. 원래 2점이었는데 10점만큼 믿게 된다는 겁니다. B가 10점이라는 가정 하에 조건화 원리에 따르면 갑이 실제로 오늘 비가 온다라는 걸 새롭게 알게 됐을 때 내일 비가 온다가 참이라는 걸 그 이전보다 강하게 믿는 것이 합리적이다. 자, 앞서 얘기했던 거죠, 방금. 조건화 원리는 새롭게 알게 된 명제가 동시에 둘 이상인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다만 이 원리는 믿음의 정도에 관한 것이지 행위에 관한 것은 아니다. 자, 마지막으로 정리를 해드릴게요. 조건화 원리가 이 두 번째 단락에서 핵심인데 조건화 원리가 무엇이냐면 A라는 명제에 대한 믿음의 정도가 이만큼이었어요. 그런데 B라는 명제에 대한 믿음의 정도가 10만큼으로 새롭게 생겨났어요. 그러면 A라는 명제가 B의 영향을 받아서 2점에서 10점만큼으로 변할 수 있다는 겁니다. B로 인해서 A의 믿음의 정도가 바뀐 것이죠. 이걸 조건화 원리라고 하는 겁니다. 세 번째 단락입니다. 명제들 중에는 위의 예에서처럼 참인지 거짓인지 새롭게 알게 된 명제와 관련된 것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것도 있다. 조건화 원리에 따르면 어떤 명제가 참인지 거짓인지 새롭게 알게 되더라도 그 명제와 관련 없는 명제에 대한 믿음의 정도는 변하지 않아야 한다. A라는 명제와 B라는 명제가 있는데 A라는 명제가 10점이라는 걸 내가 새롭게 알게 됐어요. B에 대한 믿음의 정도는
5점이었고요. 그런데 A가 10점이라는 걸 알았는데도 B는 그대로 5점이고 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위에서처럼 갑이 오늘 비가 온다가 참이라는 것만을 알게 돼도 그것과 관련 없는 명제, 다른 은하에는 외계인이 존재한다. 그것에 대한 그의 믿음의 정도는 변하지 않아야 된다. A가 오늘 비가 온다는데 A가 10점이라는 걸 알게 됐어요. 근데 다른 은하에는 외계인이 존재한다. 이걸 B라고 했을 때 이 믿음의 정도는 A하고 상관이 없다라는 겁니다. 오늘 비가 오는 게 비가 오든지 말든지 외계인이 존재한다는 거에 대한 믿음의 정도는 관련이 없잖아요. 이처럼 베이지주의자는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우리의 믿음의 정도는 유지되어야 한다고 본다. 영향을 끼치지 않는 상태면 A라는 명제와 B라는 명제가 서로 영향을 줄 수 없다면 믿음의 정도는 유지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기까지가 명제에 대한 이야기고요. 마지막 단락은 베이지주의자의 실용적 효율성에 관한 내용인데요. 수학선생의 입장에서는 세 번째 단락 명제 부분 설명까지만 하겠습니다. 너무 고생 많았고요. 오늘 재미없을 수도 있는데 이야기를 끝까지 열심히 들어줘서 너무나 고맙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이야기로 찾아오도록 할게요. 수고 많았어요.